됐어. 예. 아, 기초 사실부터 어제 너는 했었지. 만약에 3은 5의 배수이다. 이거는 명제라고 불러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이 되면 명제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인 거예요. 자, 3은 5의 배수야? 아닌 거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근데 명제 중에서도 무슨 명제? 거짓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은 3의 배수이다. 이거는 무슨 명제? 참인 명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x는 3의 배수이다. 이거는 명제야? 명제가 아니죠? 왜냐면 x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얘는 명제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부르자 조건이라고 불러. 조건. 다시 말하면 x가 결정이 돼봐야 아는 거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x는 3의 배수다. 이거는 사람들이 명제라고 안 부르고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변화형은 귀엽다. 이 문장은 뭐예요?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이거는 명제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문장이죠. 일상 문장. 이해가 돼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5는 3보다 작다. 이거 뭐예요? 명제야? 조건이야? 일상적인 문장이야? 거짓 명제죠. 그게 명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건하고 두 조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이면과 이다로 이렇게 연결한 거, 이것은 하나의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두 개를 합쳐서 이면 이다로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의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 문장이 명제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명제를 만든다. 그러면 명제라는 건 분명히 참과 거짓을 판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판단 기준이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누구죠?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이 x를 적당히 넣어주면은 얘가 참인 명제가 되게끔 하는 그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네 글자로. 그냥 집합이 무슨 집합?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진리집합이 누구야? 3, 또 6, 9, 12 이런 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겠죠? 그 진리집합을 보통 요 스몰 p를 따서 라지 p라고 할게요.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그래. 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할게요. 자, 보통 이 왼쪽 조건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가정이라고 해요. 이 오른쪽 집합을 뭐라고 해요? 결론. 영어로는 assumption. 요 P는 묵음. 결론은 result가 아니고 여기서는 conclusion이에요. conclude하면 결론 짓다. conclusion 하면 결론.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왼쪽 진리집합이 오른쪽 진리집합안에 이렇게 쏙 포함이 되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요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true. 이 명제가 참이 된다고. 이 명제가. 자, 그런데 두 번째, 요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으면 얘는 무슨 명제가 되는 거야? 거짓 명제, false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줘 보면 x가 1보다 작고 y가 2보다 작으면 x 플러스 y는 5보다 작다. 병준아, 이거 참인 명제야, 거짓 명제야? 이게 가정? 얘가 결론이죠? 이거는 가정 조건, 얘는 결론 조건이죠? 맞습니까? 이게 하나의 명제가 된 거야, 이 한 문장이. 이게 참인 명제야, 거짓 명제야? TF, 둘 중 하나. x가 1보다 작아요, y는 2보다 작아요. 그럼 1보다 작은 녀석과 2보다 작은 녀석을 둘이 더했어. 그럼 당연히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확실히 작겠지. 그럼 얘는 참인 문제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할게요. x가 1보다 작으면 자, 요런 문장. 요런 문장은 참일까 거짓일까? 이게 가정, 이 조건을 가정이라고 하고 이 조건 결론이라고 하죠. 자, 이건 이제 포함으로 볼게요. 포함. 이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뭐죠? 1보다 작다의 진리집합은 0만 있어? 0.1은 없어? 많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조건 제시법으로. 이해돼? 요것도 무한집합이잖아요. 5보다 작은 거 너무 많잖아. 그럼 포함이 돼요? 포함이 안 돼요? 1보다 작은 녀석은 5보다 작은 녀석에 포함이 쏙 되죠. 그러니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아니고 따진 사람도 있고 좀 빨리 따질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1보다 작으면 이런 거 굳이 필요 없이 1보다 작으면 5보다 작을까? 1보다 작은 거를 한번 생각해봐. 1보다 작은 거? 무조건 5보다 작잖아요. 그럼 참인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돼. 아니면 굳이 책에 있는 것처럼 진리집합을 구한다고 하면 억지로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참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이면 이다.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T야 F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 돼요? 안 되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애들이 이런 질문도 해요. 선생님 이거 진리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야, 이등변 삼각형에 이런 것도 있지. 좀 더 큰 것도 있지 이렇게. 요런 삼각형들을 원소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집합이야. 그럼 정삼각형이면 어떻게 생겨야 돼? 조금 더 크게. 이런 것들이 정삼각형이죠. 자, 포함이 돼야 하는데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왜? 얘는 여기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얘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진리집합에 너무 못 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직관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쪽에 뭐가 나오냐면은 명제의 역과 대우가 나와요. 역과 대우. 자, 그렇다면 P2면 Q이다를 매번 이렇게 2면하고 2다를 쓰게 되면 귀찮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써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2면 2다를 축약하는 표현이야. 알겠어? 이 네 글자 쓰기 귀찮잖아. 2면 2다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쓰면 이게 P이면 Q이다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를 원래 주어진 오리지널 명제라고 할게요. 원래 명제. 이제 그러면 장난질을 하는 거야. 이 명제에 대해서 영명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우명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영명제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이 조건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Q가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P가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준 명제. 그럼 새로운 명제가 탄생하겠죠? 이 명제를 영명제라고 해요. 줄여서 한 글자로 역이라고 해요. 원래는 영명제인데 한 글자로 역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 대우명제는 뭐냐? 대우명제는 뭐예요? 위치도 바꾸고 자리도 바꾸는 거예요. 부정도 하는 거야. 그러면 Q가 이쪽으로 오면서 무슨 Q가 돼? not Q가 되죠. 이 not이라는 거는 이 조건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부정. 아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한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알겠어? 그러면 X가 2보다 작고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 또는 이거 부정해봐. 앞에서 부정하는 거 연습했었죠? 자,
이렇게 또는으로 합성이 되어 있는 이 형태의 부정은 어떻게 부정하는 거야? 요거 먼저 부정하면 어떻게 돼? 그죠? 요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 그죠?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이고로 바뀌어요. 이고, 그리고 오어와 and는 서로 부정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또는을 부정하면 이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얘가 된다.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이게 부정의 뜻이야. 낫이라는 뜻이야. 낫. 그럼 피를 이쪽으로 갖고 오고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낫추이면 낫피이다. 요걸 낫이라고 하는 거예요. 낫. 부정한다는 얘기야. 부정.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얘는 대우명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이딴 걸 왜 배워요?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난해할 때가 있다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 참거짓 판단하기가. 그럴 때는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가 그 운명이 같아요. 논리관계 같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 돼.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판정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이놈의 대우 명제를 써서 이놈의 참거짓을 판정을 하면 그것이 바로 원래 명제 참거짓을 판정하는 거랑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명이 같다고, 운명이. 볼까? 아영아 이거 맞는 말이야? x가 1보다 크면 x는 마이너스보다 커. 생각해봐. 1보다 큰 숫자가 있어. 그건 무조건 마이너스보다 클까요? 그쵸? 참이죠? 집합으로 보더라도 이거보다 이게 더 넓잖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 집합이 포함이 돼야 안 돼? 포함이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넓고 얘가 좁잖아요. 이거 넓잖아요. 그러니까 포함이 이렇게 되니까 참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 머릿속으로 그냥 1보다 큰 거? 1보다 큰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 어쨌든 크겠지? 그러니까 참이지. 그렇게 판정해도 되고. 직관적 판정법과 진리집합 판정법 두 개를 다 공유해야 돼요. 여러분은 문제푸는 기술에. 알겠어? 그러면 이놈이 만약에 참이라면 누구도 참이라고요? 그놈의 대우 명제도 참이야. 그럼 이놈의 대우는 어떻게 쓰는 거야? 위치를 어떻게 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거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 아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요거 부정하면 x는 이렇게 부정할 수 있죠. 그럼 요렇게 거야. 이게 대우 명제야. 그럼 얘가 참이, 얘도 반드시 따져보나 마나 뭐라고? T라고. 얘가 F였으면 얘도 F인 거야. 실제로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겠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무거나 풀어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잖아요. 맞는 거네. 안 되는 경우 하나도 없죠. 다 되죠. 그러니까 얘도 참이야. 서로 뭐가 같다고? 운명이 같다고. 같은 운명. 마치 얘하고 그 이주영하고 운명이 같은 것처럼. 이주영이 잘 보면 얘도 잘 보고, 얘가 못 보면 이주영도 못 보고. 이주영 시험 잘 봤어? 걔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지. 얘한테 물어보면 되지. 얘가 잘 봤으면 걔도 잘 본 거니까.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어? 너는 권재욱이랑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어. 같은 운명! 알았어?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 서로 무슨 운명? 같은 운명이라고. 그러면 이거 다 지우고 이놈하고 같은 운명을 지닌 명제를 써봐. 이거의 대우 명제는 누굴까? 이거의 대우 명제. 이렇게 생긴 녀석. 나피? 이쪽은? 응. 이렇게 같은 운명. 얘랑 얘랑 같은 운명. 그러면 얘랑 같은 운명을 찾아봐. Q이면 무슨 피? 나피. 됐죠? 끝!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180 그러면 이쪽에를 하기 전에 미안합니다. 181쪽에 3단 논법부터 하고 3단 논법 뭐냐면 이거야. P는 소크라테스다. Q는 사람이다. R은 죽는다. 이게 각각 조건들이라고 할게.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소크라테스를 P라고 하고 사람이다를 Q라는 조건도 썼고 죽는다를 R이라는 조건을 썼어요. 그러면 보세요.
P면 Q가 참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네. 맞죠? 소크라테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죽어요? 죽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결론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는 죽어요? 소크라테스도 결국은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꼬리 물기야. P가 Q한테 화살을 줬죠? 다시 Q가 R한테 화살을 줬죠? 그럼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처음과 끝도 참이다. 이런 얘기예요. P는 R도 참이다. 프로. 이게 무슨 문법이다? 3단 문법이야. 왜 3단이야? 1단, 2단, 3단. 그래서 3단 문법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왜 3단 문법이에요? 그런가 보다, 지금. 이 1단, 2단, 3단. 그래서 이름을 3단 문법이라고 치는 거야. 알겠어? 좋아요. 그래서 181쪽에 3단 문법.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 필수 예제 8번을 다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영아 선생님이 뭘 풀을지 내가 정해서 얘기해 줄게. 2번만 풀어볼게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아빠하고 진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갖고 뒷바람, 저 아빠하고 참 미리 계획을 짜드릴게요. 오늘 제가 쭉 나와서 나머지 영상이 있거든요. 오늘 중으로 절대 분식까지 끝나야 돼요. 어디냐면 페이지가 199쪽까지, 아니 201쪽까지 오늘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냥 쭉쭉 뺄 거야. 왜냐면 기말고사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급해요, 지금.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함수를 총 제가 계산해보니까 함수가 진도 끝나는데 8시간 걸려요. 8시간. 최고 빨리 끝내도 이렇게 나 혼자 막 떠들어도 8시간 걸린다고. 8시간이면 2주 수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명제 남은 거랑 영상 찍어놓은 거랑 짜투리 오늘 포함해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게 최소 8시간, 10시간이야. 그럼 이것만 끝나면 벌써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럼 진도 이제 시험 봐야 돼. 봐. 시간이 지금 없어요, 지금. 만약에 시험 범위가 끝까지라고 한다면 끝까지 맞아? 그렇겠죠. 기말고사 언제 봐? 내가 알기로 청요고가 12월 중순. 맞아요. 아, 니네 좀 남았구나. 알았어. 자, 봐봐. 아, 책 보지 말고 이거만 봐봐.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트루야, 폴스야.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2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x가 1이 아니고 또는 y는 2가 아닐까?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뭐가 안 어렵다는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얘기해봐. 참이야 거짓이야? 병준이 얘기해봐. 둘이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2가 안 됐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1이 아니거나 2가 아닌 거야? 이 또는이라는 거는 거짓이야? 잘 모르지 않을까? 봐봐. 여러분 혹시 교집합에 대한 진리집합 알아요? 아니 진리집합이 아니고 조건대집법. 이게 시험에 벌써 봤잖아, 니네는. 교집합을 어떻게 나타내죠? 여기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조건대집법으로. x는 어디에 들어가고 a에도 들어가고 and 어디에도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또는 어떻게 표현해요? 저기 합집합은 여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잖아요. 이걸 조건대집으로 쓰면 어떻게 돼? x는 a에 들어가거나 and가 아니라 뭐라고? or라고. 또는 다시 말하면 x라는 녀석은 여기 써도 되고 이쪽 가운데 있어도 되고 여기도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합집하게 되는 거잖아. 영역이 넓은 거야. 다시 말하면 또는 영역이 넓어. 야야 봐봐. 여기도 합집합에 들어가죠. 합집합의 일부죠. 여기도 합집합의 일부죠. 여기도 합집합의 일부죠. 합집하면 몇 군데를 그럼 갖고 있는 거야, 영역을?
여기야. 그럼 여기를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를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도 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이거 셋을 다 더하는 개념이 합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것은 상당히 계산하기가 머리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거야. 세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끝나는 거야. 거의 당연히 보세요. 그러면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다. 이 말을 세 가지로 분리했으면 어떻게 될까? and로 바꿔 또는 그리고로 바꿔 그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한쪽만 이쪽이고 한쪽은 부정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쪽을 부정하고 and 이쪽은 원래 그대로. 또 둘 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그걸 집합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쪽? 이쪽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인간의 머리가 똥 싸면서 책도 봐야 되고 박재성 단어도 외워야 되고 수학 숙제도 점검해야 되고 여자친구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게 한 번에 될 수가 없어요. 똥도 싸야 되고. 그러니까 또는이 어렵다고. 이걸 해석하기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놈의 참고지 따지기가 정말 그지 같은데 이거에 그래서 대우를 쓰는 거예요. 대우 써봐. 아영아 이쪽으로 보내자. 어떻게 돼? 부정 1 요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 그리고 또는이 뭘로 바뀌어? 이고 그리고 이고 같은 말이야. 두 글자로 이고 이면 이쪽을 일로 보내. 어떻게 돼? 이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쉽다 봐봐. 이고라는 거는 둘 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x가 1이고 반드시 y도 2라는 얘기야.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야? 2 맞잖아. 너무 쉽지? 얘가 참이야. 그럼 얘가 참이면 이것도 뭐다? 참이다. 이렇게 판정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대우를 왜 배우는지 알겠어요? 이 자체의 참고지식 따지기가 아리송할 때 이거에 대우를 쓰면 판정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리고 다시 또는이라는 거는 몇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세 가지.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또는을 직접 접근하지 마시고 이걸 부정해서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좋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알겠습니까? 자, 9번 갈게. 그거는 뭐냐면 이면 이제 화살표로 할게요. 이것도 또는 나온다. 또는 쉽지 않다고요. 또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참이라고 했죠. 그거 또 줄쳐. 참일 때 이거 true라고 했어요. true. 오케이. 그럼 얘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야? 한나야? 이거에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야. 대우 불러봐. 이거 부정. 또는 부정 아니야. 이고 y는 1은 정신이 없어. 이거 부정하면 x 플러스 y는 3 이하다. 그쵸? 조심해야 돼. 등호 안 들어온 걸 부정하면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럼 보세요. 또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편하다고 그랬죠? 네. 이거는 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둘 다.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문제를 뭘 물어봤어요? A의 최대값 물어봤어. 거기다 줄쳐. A의 최대값. 뭘 물어보는지 보세요.
A가 제일 컸을 때가 그럼 언제라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 봐봐. A가 여러분들 만약에 0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거 성립해? X가 0이하고 Y가 1이 하면 둘이 합치면 얼마야? 얘 X가 최고 컸을 때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Y가 최고 컸을 때가 얼마라는 얘기야? 1. 그럼 둘이 합친 거로 최고 컸을 때가 얼마야? 1. 그럼 1이야, 1 이하니까 3 이하가 돼야 안 돼? 안 돼. 되잖아. 되네. 왜냐면 1 이하는 3 이하가 되는 거 맞잖아. 되네. 왜냐면 이거 둘을 합해봐야 3보다는 작으니까 이게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거 되네요. 2가 된다고? 안 돼. 근데 만약에 3이면 돼야 돼. 여기가 3이면 3하고 2라고 더하면 최대치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어? 4. 그럼 3 이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키워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그렇지. 2까지.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이 얼마다? 2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여기는 쉬워. 이제 뒤에 이제 산술평균 나오는데 머리 지진나 이제 거기. 거기를 잘 풀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조건이 3개가 있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과 R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명제 P이면 Q가 참이래. true. 그 다음에 나란이면 나Q가 참이래.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명제만 고르래. 여러분 보세요. 얘가 참이면 얘 누구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지? 대우 누구야? 불러? 나. 얘가 참이면 얘 대우도 참이죠? 누구야 대우? Q. 이거지. 근데 여기서 상단문법이 보이는 게 있다. P가 Q한테 갔죠? 근데 Q는 다시 R한테 갔죠? 연결되고 있죠? Q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럼 P는 어디로 가? 맞죠? 근데 얘가 참이면 또 이거에 대한 대우가 또 참이겠죠? 얘의 대우 누구야? 불러. 나. R. 나 P. 그러면 참인 게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참이에요. 확정된 참만. 골라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몇 번, 몇 번?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이 중에서 있는 걸 다 찾으면 되는 거야. 니은. 기억은 안 돼? 기억 P이면 아니다.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되는 거예요. 리을은 어디 있어? 나Q이면 나P다? 여기 있잖아. 여기 눈에 띄는 것만 골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시험 문제는 요새는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고 437번처럼 잘 나와요. 한번 풀어봐 지금. 437번. 우리 책 갖고 왔어? 여기까지 있다. 한 번이에요. 예, 답은 3번입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대우도 다 써봐야 되고 3단문법도 이렇게 꼬리를 연결해봐야 되고 다 고려해서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184쪽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지금 못 푼 사람들은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할 때 풀어보세요. 다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까 내가 여기서 이거 조건이라고 그랬죠. 조건. 이것도 조건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소환할게요.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이 왼쪽에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라지 P라고 하고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야 참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집합이 돼야 돼? 부분 집합이 되면 참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책에 약속을 해놨잖아.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사실이야. 왼쪽에 대한 진리집합이 오른쪽에 대한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면은 그게 참인 거라고. 그랬을 때 이 조건, 이것도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거 휴기도 조건? 아까 그랬잖아. 조건 두 개로 명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쵸? 그랬을 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이 왼쪽에 있는 조건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은 조건인데 충분 조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언제 그렇다고? P가 Q에 포함될 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네.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무지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집합이 서로 같을 때도 있겠지. 집합이 같을 때는 얘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 둘을 합쳐서 이 집합이 서로 완전히 같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썰렁하게 좀 외워볼게요. 화살표를 보통 쓴다고 했죠, 선생님이? 이렇게. 자, P가, 조건 P가 조건 Q한테 화살을 준다. P이면 Q이다. 이거죠. 그러면 P가 Q한테 화살을 줬죠. 왜 줬겠어요, 화살을? 이런 얘기 어디다 하면 안 돼. 썰렁한 얘기야. P가 Q한테 화살을 줬잖아, 화살을. 왜 줬겠어요? 화살이 뭐 나만 돈하고지. 충분하니까 화살을 빌려준 거야. 전쟁에 쓰라고. 그래서 화살이 충분해서 줬기 때문에 이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Q 입장에서는 화살을 어떻게 됐어요? P한테 화살을 맞았죠. 너 화살 맞아봐. 뭐를 흘려? 화살 맞아. 그래서 P를 조건이 돼. 그러니까 화살을 맞으면 P를 조건이 되는 거야. P를 흘리잖아. 근데 이렇게 외워야 돼. 나는 무조건 헷갈려. 알겠어? 예. 그러면 화살을 주기도 하고 오는 게 확실하다. 그럼 무슨 조건이 된다고? 필요 충분히 된다고. 영아 이게 연습 좀 해보자. 선생님은 P 입장에서 서술할게요. 서브젝트 P 입장에서 P를 주어로 생각해볼게. 지금 내가 동그라미를 친 건 뭐냐면 동그라미 쪽으로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이면 이거고 이거이면 이건 거야. 자, P 입장에서 갈게요. 주어를 P라고 할게요. 자, P는 무슨 조건이야? P를 빨갛게 할게. P가 서브젝트 주어야. P 화살 줬죠? 주면 충분한 거야. 충분 조건. 그죠? 얘 화살 어떻게 됐어? 찔렸죠?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얘는 이쪽은 참이고 이쪽은 거짓이라는 얘기죠. X는 거짓이라고 할게. 이쪽 방향은 참, 옆 방향은 거짓. 알겠어? 그럴 때는 어쨌든 P만 쳐다봐. 화살을 줬죠? 얘는 화살 못 왔지? 무슨 조건? 얘도 충분 조건이야.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 P 눌러야죠. 화살이 왔으니까. 얘는 화살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죠? 무슨 조건? 여기서 잠깐 충분 필요라고 하고 틀려요. 고유명사야. 알겠어? 필요 충분이라고 해야 돼. 충분 필요라고 하면 틀립니다. 알겠어요? 서술형이 나오면 필요부터 써야 돼. 필요 충분. 이건 묻지 마 나한테. 나도 그렇게 배웠어. 자, 그 다음에 이쪽도 거짓이고 이쪽도 거짓이야. X야. 그럼 얘는 뭐야?
아무 조건도 아닌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가지도 못했고 오지도 못했잖아. 그러면 얘를 집합적으로 보면 어떤 집합인 거야? P가 Q에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포함되는 거죠. 이해돼? 얘는 집합적으로 어떤 사항인 거야? 이런 사항인 거죠. 그럼 얘는 어떤 사항인 거야? 아영아. 근데 얘는 같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좀 아리송하거든. 부분집합이라는 건 서로 어떨 수도 있는 거야. 같을 수도 있는 건데 이 경우는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인 거죠. 무슨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은 아닌 부분집합. 얘는 뭐예요 그럼?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건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어쨌든 이거는 그냥 통틀어서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충분 조건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집합적으로 어떤 상황이야? 요런 상황인 거죠.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이쪽은 같지 않은 거죠. 얘는 그럼 집합적으로 어떤 상황이야? 서로 완전히 어떤 상황?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상황인 거죠. 완전히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상황.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야? 가짜. 이런 상황이죠. P가 Q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Q에 P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엮인 이런 정도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어? 그래서 헷갈리는 집합을 활용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애들이 헷갈려. 잘 봐. 뭐가 헷갈리냐면 선생님 그럼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게 봐봐. 그러면 봐봐. 여기 무슨 조건이야 이게? 그러면 여기가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충분 조건이면은 포함도 되고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 충분이면 완전히 같은 상황만 얘기하는 거야. 조금 안 헷갈릴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 명칭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정삼각형. 근데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해됐죠?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요 P가 오고 가는 게 확실해. 그러면 필요 충분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가는데 이쪽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럼 이거 무슨 조건이야?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확인된 바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충분 조건이라고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일까? 응? 근데 왠지 같아 보이지 않아? 그건 같아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 이 상태만 보고 뭐라고만 말해야 돼? 이등변이라고 말해야 돼요. 정삼각형이랑 함부로 단정지면 안 된다고. 근데 실제로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죠. 그 얘기라고 알겠어? 오케이. 하나한테 다시 얘기해봐야겠다. 요 P 입장에서 무슨 조건? 이렇게 포함해야 돼. 충분. 이건 무슨 조건? P 입장에서. 그러면 이건 무슨 조건? 이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것도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헷갈리죠? 예. 자, 그러면 185쪽을 보시면 이거 처음 배우면 헷갈려. 잘 봐. 두 조건 PQ가 다른 것 같을 때 P는 Q이기에 어느 조건인지 구하라. P는에 줄쳐요. P는. P는이란 말이 있죠? 그 P는에까 이렇게 써놔. 서브젝트라고. 그게 주어라고. 알겠어? 애들이 글을 못 읽어. P는 그게 주어라고. Q가 주인공이 아니고 P는 뭐뭐는 그게 주어라고. 알겠어? 여기서 P가 주인공이야. 자, 그러면 나만 헷갈리나? 애들 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필요 충분 조건 문제는 최소 두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시험 볼 때. 알고 계시고 그건.
x가 0보다 작으면 이걸 만족할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0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불러봐. 마이너스 3? 둘이 더하면 0 돼? 네. 되지? 야, 0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어봐. 이거 될까? 되네요. 되겠지. 그러니까 참이지. 이쪽 방향은 참이지. 오, 참. 그쵸? 동그라미가 참, x는 거짓. 그럼 반대 방향은 뭐야? 역방향. 역명제라고 했죠? 역으로 가는, 거꾸로 가는 거. 이거면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야. 이거면 얘가 돼? 참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삼 집어넣으면은 0이 되는데 0보다 작잖아. 5가 S가? 0. 그렇죠. 0이지. 0은 보세요. 0 더하기 절대값 0은 0이죠. 하지만 however 0은 0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야. 오케이? 그럼 얘 입장에서 화살을 주기만 했고 받지는 못했죠? 무슨 조건이야? B. 지랄. 충분. 얘 입장에서 얘는 화살을 주는 입장이잖아. 주니까 충분해서 준 거잖아. 충분 조건. 이게 와야지 피를 흘리잖아. 근데 오질 못했잖아 지금. 못 온다는 얘기야 이게 X가. 충분 조건이 헷갈려요 처음에. 알겠어? 주면 충분이고 받으면 필요한 거야. 내 입장에서. 자기 주어의 입장에서. 알겠어? 그럼 선생님 이거 진리집합은 뭐예요? 얘들아 이거 진리집합은 뭐지? 이게 진리집합이죠. 그럼 요거 진리집합은 뭐가 돼 알마? X 플러스 절대값 X. 이거 아니야. 양수는 안 되잖아. 여기 때 양수는 0 돼? 그럴 리는 없지. 음수 아니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걸 진리집합으로 억지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집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집합이 더 원수가 많은 거야? 얘가 더 많은 거야? 오른쪽. 왜? 얘는 0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포함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같기는 해야 못해.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집합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이죠. 진부분 집합이면 무조건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일까? 자, 가는 방향 참 거짓을 한번 판단해 볼게. 가는 쪽, 오른쪽.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기 또 줄 쳐야겠다. xy는 실수, 허수는 취급하지 않아요. 거기 단 xy는 실수란 말이 있죠? 그게 없으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럼 허수까지 생각해야 되잖아. 허수까지. i 같은 거.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어. 자, 그럼 보세요. 실수제곱이랑 실수제곱이랑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는 반드시 둘 다 뭐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게 얘랑 같은 말이 뭐야? 그냥 00이야, 00.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도 볼까? 절대값 x랑 절대값 y를 더해서 0이 되는 유일한 일은 누구밖에 없어? 0인 순서상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집합이 서로 완전히 어때? 같으니까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말하면 안 돼요. 오는 게 확실하잖아. 확실해진 게 눈으로 보였지? 이게 만약에 아리송하다. 그럼 충분 조건까지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는 게 거의 확정됐죠? 그럼 얘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이 상태를 봤을 때는 서로 뭐 할 수도 있어요. B보다 집합이 좀 작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무슨 집합이라고 해? 부분 집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상태는 뭐예요? 완전히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A가 B에도 포함되는 거고 B가 어디에도 포함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됐을 때가 충분 조건인 거고 요렇게 됐을 때가 무슨 조건인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요거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완전히 같은 게 확실하죠 이거는.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이라고 말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보자. 자,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래. 또 어떤 삼각형이 얘는 정삼각형이래.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정삼각형이 돼요? 아니요. 안 되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얘는 x.
정삼각형이 돼.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이 돼요? 예. 야, 무조건 되는 거죠. 정삼각형이면 무조건 이등변삼각형이 되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화살을 못 갔지? 받기만 했죠. 화살을 왔지? 필요 조건이죠. 피를 흘려야겠죠. 뭐 한번 화살 찔러봐. 네 몸에다. 피를 흘리죠. 그래서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이 된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까지만 한번 더 쉴까요? 자, 12번. U의 두 조건 PQ의 진리법을 각각 PQ라고 하자. 나 P는 나 Q이기야. 얘가 서브젝트야. 나 P는 나 Q이기한 무슨 조건이 돼? 이게 주어죠. 나 P는 이제 봐봐. 나 Q이기 위한. 거기 주어가 나 P야, 나 Q야. 나 P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라고 주어. 알겠어? 나 P가 주어야. 이 주어는 나 Q가 무슨 조건이 돼? 필요 조건. 그러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잖아요. 필요 조건이 되려면 화살을 맞아야 돼, 줘야 돼. 맞아요. 그러니 이렇게 맞아야 되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Q가 나 P한테 화살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필요 조건이라는 말만밖에 없죠. 그럼 반대 방향에 대한 언급은 있다 없다? 그건 없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상태.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추가 나피한테 화살을 준다는 얘기죠. 방향을 좀 이쪽으로 써볼게, 이쪽으로. 왜냐면 우리는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걸 돌려서 이렇게 쓴 거라고. 됐어요? 그럼 나추가 나피한테 화살을 주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참여, 누구도 참여, 이거에? 대우도 참이죠. 대우 써봐. P, Q. 이거지. 그럼 이걸 집합으로 나타내봐. 이 집합에 어떻게 돼야 돼? 포함돼야 되죠. 물론 포함된다는 얘기는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P는 Q에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해석됐다. 12번의 문제사항은 이 문제사항을 읽고 여러분이 집합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전체 집합 U를 쓰고 P가 Q의 무슨 집합?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둘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서로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일반적인 상황은 이런 거죠. 그쵸? 자, 이걸 보고 이제 읽어볼게요. 기억 1번부터. 이거 완전 집합 문제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 보인다. 얘들아,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 P의 바깥이 Q에 들어가요? 이 그림 보세요. P의 바깥이, 이걸 다 얘기하는 거지, P의 바깥이면. 걔가 Q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여기지, 여기. 이게 P에 들어가? 안 들어가죠. 이거 P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P랑 Q랑 교집합을 하면 P가 나올까요? P랑 Q랑 교집합을 하면 P 나와요. 나오죠. 이거 맞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P의 여집합, 교집합, Q. 요거는 자리를 바꾸면 P,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죠. 근데 Q 교집합, P 여집합 같은 말 뭐예요? Q 차집합 P죠. 그럼 Q 차집합 P를 해봐. Q에서 P를 빼면 어디가 나와요? 여기 튜브 모양이 나오죠. 튜브 모양. 이 튜브 모양이 공집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P랑 Q의 여집합을 합해보자. 합하면 U가 나올까? 자, 따져보자. P는 여기야. 그죠? Q의 여집합은 어디야? 영아. 그러면 얘랑 합하면 U가 돼? 아니죠. 요 부분을 채우지 못했잖아요. 요 부분. 그러니까 U가 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그러니까 무슨 문제예요, 결국은 이 조건을 해석해보니까 집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합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명제 문제야, 집합 문제지. 자, 좀만 참으세요. 이제 끝낼게.
졸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13번까지 하면 이제 일다가 끝났어. 부조건 P가 Q는 자 이거에 대해서 P가 Q에게 무슨 조건이래? P가 Q에게 무슨 조건이래? 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충분 조건이면 집합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인 거죠. 선생님 같은 수도 있나요? 같은 수도 있겠지. 포함된다는 말은 원래 작을 수도 있고 이게 집합이 더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범위 안에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포함된다는 말 속에는 같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같을 가능성도. 쉽게 말하면 얘는 좁은 영역.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넓은 곳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럼 좁은 곳부터 표현해볼게. 좁은 곳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넓은 곳은 절대값 x가 a 이하다. 이거 어떻게 풀죠? 절대값 푸는 방법? x는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a하고 누구 사이? a 사이잖아. 근데 이 영역이 더 넓어야 된다고. 그럼 p를 감싸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하고 a는 요쯤 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래야 얘가 영역이 넓잖아요. 품고 있어야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 포함된다는 말은 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보자. 여기 좀 어려워.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얘가 더 커야겠지. 5하고 a하고 누가 더 커야 돼? 커야지. 근데 같을 수도 있을까? 이게 어려워. 이게 같을 수도 있을까? 상관없죠. 왜?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이 붙어도 돼야 안 돼? 사실은. 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함된다는 말에는 뭐도 있다고 그랬어.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거 그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이 같아도 된다고. 붙어도 된다고.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이 이렇게 붙어도 된다고. 그 다음에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이 이렇게 붙어도 된다고. 그 얘기는 등과 돼도 된다는 얘기야. 이 위치가. 결국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곱해주면 a는 누구 이상? 이렇게 되겠지. 얘는 a는 누구 이상? 얘는 누구 이상? 5 이상이잖아. 그렇지. 그럼 2 이상도 돼야 되고 5 이상도 돼야 되는 거잖아. 그림 그려볼까? A는 2 이상이 돼야 되고 5 이상이 돼야 돼. 그럼 겹치는 게 누구야? 둘 다 만족하는 건, 둘 다 만족하는 건 5 이상이 정답이 되는 거죠. 끝?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 더 남았어요. 지금 뭐 다른 애들 다 쓰러졌어 지금. 오늘 쉬는 시간 없어. 그냥 할게요. 장한나 그냥 쭉 하고 싶대. 아니야? 필요 조건이래. 누가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놈이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문제 읽어봐. 이놈이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는 거니까 이놈이 필요 조건이야. 그럼 이놈이 피를 흘려야 되죠.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면 이거이면 이게 참인 거죠. 근데 아니다를 생각하는 건 인간의 머리가 좀 복잡해. 뭐가 아니다? 부정적인 거잖아. 아니다? 생각하기 좀 어렵네. 그럼 이거보다는 그거에 무슨 명제가 편해? 대우가 편하죠. 그럼 이거이면 이거다의 대우는 누굴까? 방향을 좀 다르게 써볼게. 이 색깔이다. 이제 이렇게 아니다. 봐봐. 빨리빨리 써볼게. 이거죠. 이걸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보면 이거이면 이거니까 이거이면 이건 거지. 그럼 이거의 대우는 누구야? 대우. 불러. 이거죠. 부정적인 건 좋지 않다고 했어요.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의 부정은 이거죠.
이거면 이건 거죠. 포함이 어떻게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 이쪽으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입을 이쪽으로. 그럼 얘가 원소는 누구밖에 없어? 그럼 여기 원소가 일반적으로 몇 개가 있을까? 2차 방식이니까. 2개. 한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근이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겠지. 그럼 포함이 되려면 당연히 여기에 얘를 갖고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3을. 그 얘기는 마이너스 3을 여기 뭐로 갖는다?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안에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근을 요 2차 방정식에다 대입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x에 무슨 3을 대입해? 마3을 대입하라고 했다. 마3을. 마3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 그래서 36 빼기 9a가 0이니까 a 얼마?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뒤로 넘겨봐. 야, 연습 문제 또 나오네. 그치? 아영이 좋아하는 연습 문제 또 나와.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푸세요. 네. 자, 이렇게 됐고요. 191쪽은 저기 영상 강의를 찍어놨어요. 어제 2시 타임에서. 알겠어요? 아주 자세히 찍었어요. 그건 공부하시고. 네? 오늘이요? 야, 오늘 아니고 오늘 하면 안 되지. 이거 쓰러지지. 좀 쉬었다가 우리 절대 부등식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좀 쉬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한낮에 큰거 안 줘. 다 쓰러졌어, 지금.